고 박수영 군은 동영상 외에도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배웠다는 박 군은 그날 아침 일찍 배 난간을 찍기도 했고 샹들리에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11분 45초 해경 구명정이 도착한 지 40분이 지난 시각에 동영상과 똑같은 상태로 친구들이 선실 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수영 군의 아버지가 뉴스타파에 건넨 것은 동영상 클립 3개와 사진 45장입니다. 첫 사진은 수학여행을 떠난 첫날인 15일 오후 4시 10분에 찍은 과자 봉지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밤 10시 3분경 찍은 야간 불꽃놀이 사진. 이때 동영상도 함께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다음날 아침 6시 26분 난간에서 찍은 바다 사진과 세월호 내부 천정에 달린 조명 사진입니다. 박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언가 의미를 담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애가 6시 26분에 일어나서 왜 이걸 과연 찍으려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6시 26분에? 네, 6시 26분에. 그렇다면 얘가 뭔가를 이상했기 때문에 찍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군의 숙소는 4층 우연 쪽 객실. 박군이 속한 2학년 4반은 좌현과 우연 쪽에 나누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촬영한 영상과 비교한 결과 박군이 촬영한 곳은 좌현 쪽 4층이었습니다. 배의 내부 통로를 이용해 좌현 쪽으로 나와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간 쪽 복도의 색깔과 난간의 모양, 열고 닫을 수 있게 관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합니다. 해경 화면에선 이 관건 장치를 풀고 승객들이 구출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연 쪽에도 같은 난간이 있지만 난간 아래쪽에 철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박군이 찍은 사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전문가의 이 사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가로냐 세로냐, 이 카메라 같은 건 가로로 긴 게 그 정상 자세고, 네. 휴대폰은 세로로 긴 게 정상 자세예요. 그러니까 세로 쓰인 거 노멀까지, 그러니까 그 정상 자세 그거까지만 나오고 각도 같은 거는 이 봐도 없어요, 데이터가. 아마 그게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수평선을 기준으로 사진을 회전시킨 뒤에 CAD, 즉 컴퓨터 설계로 분석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왼쪽으로 1.16도, 약 1.2도 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 화면 센터에서 이제 그 수직 그 난간을 이제 수직으로 서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그 화면 중심이 그 수직 난간 두 개 사이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직선에서 좌우에 있는 것은 이제 V자형이 돼야 되는데 수직 같으면은. 네. 근데 지금 오른쪽 것이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난간이 뒤로 누웠거나,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아니면 배가 그만큼 기울은 건데, 그게 1.2도 정도 나와요. 예. 그럼 그게 확대했다고 보면 반에서 0.6도 정도가 기울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 기울기로 배의 이상 징후 여부를 판단하긴 힘들었습니다. 천정의 조명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박군은 배가 기울어진 8시 52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에도 내부를 스틸로 촬영했습니다. 9시와 9시 7분, 그리고 13, 4분에 몇 장을 찍었고 마지막 사진 8장은 10시 11분에 찍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한 8시 52분부터 1시간 20분이 흐른 시각, 구조대가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도 무려 4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동영상에 웃으며 등장했던 학생은 여전히 침대 기둥을 잡고 서 있습니다. 웃음기는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표정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 가운데 가장 최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객실 입구와 복도 쪽에 몰려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8시 52분에 찍은 사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만 달라 보입니다. 배가 뒤집혀 가라앉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1시간 20분 동안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이 소지했던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담긴 정보는 사고 원인과 실제 배에 이상이 생긴 시각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류품을 분석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적 기록이 일부 공개돼 16일 오전 8시 48분쯤에 문제가 생겼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 그 이전에 침수 요인은 없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군의 휴대전화에 담긴 동영상은 배가 좌연으로 45도 정도 기울었을 때부터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112에 신고한 남성도 45도 정도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촬영 화면으로 분석하면 배가 90도로 누웠을 때 시각은 10시 10분쯤. 박군의 마지막 사진 촬영 시각이 10시 11분이니까 배가 90도로 넘어간 즈음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후 20분 만에 세월호는 선수를 남겨놓고는 우현 쪽까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 도착한 구조대는 9시 35분과 46분 사이에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헬기와 구명정이 부지런히 밖으로 나온 승객들과 학생들을 구조했지만 여전히 내부엔 수백 명이 정확한 상황도 모른 채 객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